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또 다른 의혹 투성입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회사가 홍보 차원에서 공짜로 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받은 코인이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의혹은 황당무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국감이나 상임위 때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나 처음에 무슨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는지 여전히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의원의 입에만 기대서는 사실 규명이 어려워 보입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당 지도부에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보고했고 게임 업계 등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에어드롭이 프로모션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조사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유 중인 코인 지갑은 현재까지 4개가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의혹 확산에도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지도부 보고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사흘 만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내역이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는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내일 오후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 때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검찰 수사는 로비 여부나 대가성 의혹 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소 2년 전부터 민주당 동료 의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 자산가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정황을 보여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 검찰에 통보한 건 지난해 7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계좌 압수영장을 법원이 2차례 기각하면서 수사는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일부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로비나 대가성 여부 규명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게임업계도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리스크가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받았거나 샀거나에 관계없이 리믹스 이익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면서 검찰이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압수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눈 민주당 의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당내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자산 보유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거에서 10억 넘게 주식 아니 그 비트코인 코인으로 코인 남아. 당내에서도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외출 제한 조건을 붙여 석방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권 대표의 보석 청구 시점을 앞두고 권 대표 소유로 보이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수십억 원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650억 원가량의 코인이 권 대표 지갑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구금 2달 만에 보석금으로 40만 유로,
한화 약 5억 8천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정된 아파트에서 머물면서 현지 경찰의 감시 아래 외출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권 대표 측이 보석을 청구하기 직전 권 대표 소유로 보이는 개인 가상화폐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더리움과 루나 지갑에서 코인 300만 개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권도용으로 추정된 테라 지갑에서 권도용이 이제 테라 관련 제안을 올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권도용 지갑일 것이다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추정. 코인 인출이 권 대표의 구금 기간 중에 이뤄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두 지갑에 오늘 기준으로 남아있는 코인만 650억 원 상당으로 당장 현금화 가능한 액수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관할이 미치지 않는 지갑이라 한국 검찰도 이 자산을 동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검찰은 보석으로 풀려난 권 대표가 국내에 불구속 상태로 있는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나서거나 자산을 추가로 은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와 그 측근들까지 핵심 3인방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했던 이들이 구속된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이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격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라더견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투자자 모집 총괄책 변모 씨와 전 프로골퍼 안모 씨. 투자자 모집 관리 하신 거 맞으신가요? 라더견 씨와는 언제부터 왜 공모하셨습니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심사에서 자신들은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변 씨 측은 투자자를 모아 주가를 띄울 의도는 있었지만 주된 실행은 라 대표가 했다고 해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 씨 측도 투자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라 대표 부탁으로 투자자 상대로 골프 강습만 해줬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라 대표와의 연계를 부인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주가 조작 공모 시점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3인방 조사와 동시에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제가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화답한 겁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제안이라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이 만나는 자리를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 제가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자리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게 될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대통령실의 역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정치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새로운 절충안에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첫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장으로부터 제안받은 게 없다며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열왕계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같은데요. 누가 뭉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입니다. 철험회가 5.18 기념식에 맞춰 1박 2일로 워크숍을 갑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속한 철험회가 결속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철험회는 검찰 개혁 등을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총선 직후인 2020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식사 모임이나 회의 위주였는데 처음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하, 워크숍이라. 김남국 의원이 주축 멤버인데 요즘 같은 논란 속에서도 이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네, 워크숍 계획안에는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위장탈당 논란에도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의겸,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 대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에 전남 신안에서 당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실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코인 논란도 논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면면을 보면 김 의원에게 대체로 우호적인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의 논란 직후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선 의원들 주로 철험의 소속이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정말 트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김용민 의원은 코인 논란 직후에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닌 서민도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철험에도 여러 의원 단체처럼 워크숍을 통해 결속을 다질 수 있지만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는 시점이어서 당 안팎의 따가운 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복원된 셔틀 축구라. 오늘 한일 국회의원들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여야 의원 24명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의원 친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에서 치러진 경기에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오늘 경기는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구장에서 우리 애국가가 울리기는 감회가 새롭네.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국 의원들이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기쁩니다.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한 데 이어서 한일 의원들도 이렇게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은 일한 의원 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전 총리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를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일단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은 남아있죠.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말은 늘 특별하지만 특히 이번 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선언을 한 이후 처음 맞는 주말. 전국 곳곳에서 보기만 해도 산뜻하고 시원한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물총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24도를 훌쩍 넘긴 초여름 날씨에 어깨를 들썩이는 음악과 함께 사방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온천 축제의 백미인 온천수 물총 싸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온천수에 흠뻑 젖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게 온천물이잖아요. 이게 온천 아니겠어요? 맞아도 피부가 좋아지고 완전 신나요. 분위기 이어가는데요. 제주에선 벌써 여름을 재촉하는 수국이 한창입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만든 화려한 꽃다발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엄마가 다리가 많이 아프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딸들하고 같이 여행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러 여기 제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미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km 넘는 장미꽃 터널엔 주말을 맞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사한 장미꽃 향기에 취해보기도 하고 꽃과 함께 추억을 새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풀밭에서 태어났으니까 좀 더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코로나 끝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고 코로나가 정말 끝나서 다들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가운데 맞은 주말, 모두가 활기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5월의 불청객 하루살이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에만 몰려와서 요즘엔 핫플 인증 벌레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깃집 간판에 날개 달린 곤충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장대로 쓸어내보지만 날아다니며 주위를 맴돕니다. 손님들 막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저도 몇 마리 먹은 것 같은데. 근처 주점과 카페, 주인도 손님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다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해보면은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려야 되잖아. 안에 좀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저희 지금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곤충의 정체는 동양하루살이. 짝짓기철인 5월에 날개 달린 성충이 되는데 주 서식지인 한강 상류에서 물길을 타고 내려온 알이 부화하면서 남양주와 서울 성동, 광진구의 한강 인접 지역에 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유속이 느린 물가에서 살다 탈피를 하고 성충이 되는데요. 한강변에는 이렇게 유충의 허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강물에 살충제를 뿌릴 수 없다 보니 수풀 등을 방역하고 해충 퇴치기를 가동하거나 물을 뿌려 쫓아내는 게 전부입니다.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특별히 이 산란량이 많습니다. 보통 1,000개에서 3,000개까지 나왔고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심야에도 문을 여는 상점이 늘고 내부 조명이 비치는 통유리 건물도 늘어나면서 빛을 좋아하는 하루살이가 주거지나 상가까지 출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번식기가 끝나는 이달까지라도 야간 조명 밝기를 낮추고 백색 대신 황색 계통의 조명을 쓰면 하루살이가 몰려드는 걸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을지로 공구상가는 몇 년 전부터 힙지로로 불립니다. 개성 있고 유행에 앞서간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힙과 을지로를 합친 말입니다. 복고,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 물씬한 노포들을 젊은 감각으로 즐기는 뉴트로의 성지가 된 겁니다. 요즘엔 제2의 힙지로로 힙당동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힙당동 어디일까요? 권솔 기자가 안내합니다. 가게 안으로 자전거 위로도 가득 쌓여있는 노란 쌀자루. 마치 70년대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맞은편에는 335 젊은 사람들이 모여 마치 딴 세상 같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놓인 평상, 어릴 적 동네 슈퍼가 떠오르고 입구에 쓰여진 문구까지 옛 감성을 살린 닭 요리집입니다. 골목길 끝엔 예상 밖의 카페와 포장마차가 등장합니다. 입소문에 젊은 층이 몰리면서 제2 힙지로, 힙당동으로 불리는 신당동 거리입니다. 핫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오늘 찾아와 봤어요. 시장 안에 여러 오래된 건물들이나 쌀가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심에 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찾는 재미로 오는 것 같아요. 방문 인증샷은 필수. 힙당동? 요즘은 그냥 서로 좋아요 찍고 댓글에 이제 뭐 예쁘다, 잘 나왔다, 어디냐. 그렇다면 MZ세대들의 성지가 된 이유는 뭘까? 재밌다, 힙하다. 그러니까 옛날 느낌이랑 요즘 느낌이랑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잘 나는 것 같아서 레트로 이런 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밤이 되면 힙당동의 위상은 더 높아집니다. 마치 신당을 연상케 하는 입구, 2시간 넘는 대기는 예산일이 됐고 SNS에 올리고 싶은 곳을 찾는 MZ들에게 딱입니다. 신당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신당역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술을 모시는 당이라 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 손님도 많습니다. It's very cool, especially one of the most unique bars I've been in Seoul, in Korea actually. 떡볶이와 중고가구로 대표되던 추억의 신당동이
2030들의 특별한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최고의 적은 바로 배고픔일 텐데 이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2kg은 너끈히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승욱 기자입니다.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하는 건 배고픔을 참기 어려워서입니다. 바꿔 말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전문가 김경곤 교수는 그래서 평소처럼 3끼 식사를 다 하되 간식에 들어있는 설탕, 즉 단순당의 함유량만 일단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 안에 이런 이제 쾌락중추 혹은 보상회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순당을 먹으면 자꾸 식욕이 땡겨요. 딴 거를 더 먹게 돼요. 단순당 함유량은 제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기준치는 100g인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20g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품 한 개당 5g 미하가 좋습니다. 당 1g은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하루의 당을 80g 줄이면 320kcal를 소모한 것과 같습니다. 320이면은 걷기로는 한 1시간 10분, 그리고 달리기로는 한 4, 50분 정도 달려야 되거든요. 체지방 1kg은 약 7,000kcal에 해당합니다. 단순당만 줄여도 3주에 체지방 1kg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순당을 줄이면 식욕도 억제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한 달에 2kg도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으로 칼로리를 추가 소모한다면 한 달에 3, 4kg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당 5g에서 시작된 변화가 나의 몸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전장에 홀로 살아남은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항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병사는 드론의 안내를 받아 극적으로 탈출했는데 이 영상 속엔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황폐한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한 병사. 하늘 위를 보고선 고개를 가로젓는 등 공격하지 말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손으로 X자를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향해 항복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자 드론이 항복하고 따라오라는 내용을 담은 쪽지를 던집니다. 드론을 따라 전장을 탈출하는 과정에도 러시아군의 포격은 계속됩니다. 주변엔 수십 구의 시체가 포착되는 등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접선에 성공하면서 목숨을 구한 이 병사는 포로로 체포됐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1년가량 러시아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동부의 요충지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지난달 초 러시아군이 거의 함락할 뻔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면서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으면서 러시아군은 용병대와 내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Попыт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оле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сгладить ситуацию, она приводит и приведет к глобальной трагедии для России.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약속한 탱크와 장갑차 등이 전달되지 않아 봄철 대반격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본격적인 꽃게철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거리낌 없이 침범해서 꽃게 씨를 말리는 중국 어선들 때문입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서해오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 위치를 포착한 해경이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는 OSC, 현 시각 단속 작전을 개시함. 해경을 보고 도주하는 어선들. 함정이 물대포를 쏘고 경비함과 헬기가 선박 주위를 돌며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특수기동 대원들이 빠르게 어선에 오르고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섬광탄을 터뜨리며 제압합니다.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있는 조타실과 기관실을 점거하며 납포에 성공합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 선을 가정한 해경의 단속 훈련입니다. 최근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올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328척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서해 5도 어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 영토 주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넘겨도 어선이 공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관건. 해경은 꽃게 조업철을 맞아 중국 어선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물어보면 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이 7, 80대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맞춤형 건강 식단까지 짜주는 AI.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어르신들. 혈관 건강을 위한 일주일치 식단을 짜줘. 자판을 꾹꾹 눌러 질문을 입력하니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이 안내됩니다. 지금껏 경험 못한 기술의 발전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검색됐어요. 엄청 많이 나오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챗 GPT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입니다. 무엇보다 챗 GPT 열풍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생각도 한몫했습니다. 편해도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배우고 나니까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기쁨이죠.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래도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더 좋아요.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기분? 처음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을 계획했을 당시 얼마나 지원할지 걱정도 있었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모집 공고를 낸 지 하루 만에 정원을 모두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최신 트렌드의 기술을 접하시고 충분히 즐기신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전남 구례군 등에서도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챗 GPT 강좌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요즘 손님들보다 귀한 게 바로 알바생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대학생들이 필요할 때만 짧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면서 알바 시장은 때 아닌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단 하루 또는 몇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6명은 단기 알바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나 안 그래도 지금 곧 강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럴 때 수술비가 지금 필요해가지고 당장 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 길게 하는 거는 학업에 부담이 가기도 하고 알바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영업자들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오래 일해줄 직원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알바라도 뽑는 겁니다. 아예 구인이 안 되니까 하루 6-3시간만 일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종이컵이라도 치울 수 있는 친구도 당장 필요한 시점이 생길 때가 있어서 단기 알바도 안 되고 장기 알바도 안 됐죠. 그 시니어를 한번 뽑아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이 이제 3일째 출근을 하셨어요. 짧게 일하고 싶은 알바생들과 길게 일해주길 원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 춤으로 세상의 틀을 깬 분이고 또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서 청와대 가이드로 돌아온 댄서 아이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인터뷰 처음 나오셨는데 느낌이 네. 어떠세요? 저는 되게 무겁고 뭔가 진중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진짜 라이브 콘서트 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이키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역수입된 댄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댄서로 입지를 좀 굳히고 알리게 된 게 그 미국 NBC 월드 오브 댄스라는 그 댄스 경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입상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도 잘 몰랐던 그런 댄서였는데 미국에서 이런 활약을 펼쳤던 K 댄서가 있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알려졌죠. 당시에 심사위원이었던 제니퍼 로페즈, 네. 니오, 그리고 데리 커프 이렇게 뭐 극찬이 쏟아졌는데 기억에 남는 이 극찬, 평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 제니퍼 로페즈님께서 니네 완전 진짜 갱스터다. 갱스터다. 예. 갱스터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멋짐의 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1위를 했던 그 무대에서는 Who Let the Dogs Out 이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했는데 리오님이 난 원래 이 노래를 안 좋아해. 원래 안 좋아한다? 네. 근데 너네 덕분에 이 노래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영어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알아들을 정도로 저희에게 되게 좀 깊숙하게 와닿았죠. 그랬군요. 네. 한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쵸. 수우파. 예. 뭐가 가장 크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는 뭔가 제가 제 춤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확신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괜찮아. 내가 이거를 수업할 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라는 그런 저만의 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신이 생겼고 또 달라진 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이게 사실 댄서들은 이렇게 팬층이 생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가 팬덤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좀 으쌰으쌰 해주는 팬들이 생긴 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수입적인 측면도 좀 달라졌습니까? 경제적인 측면. 우선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군요. 네, 많이 달라졌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누가 봐도 사실 여기에 나온 것조차도 이게 댄서에겐 굉장히 옛날에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댄서로서 너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일도 할 수 있고 플러스 그게 결국에 이제 수입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댄서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던 친구들과 후배들과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춤을 추고 싶다, 나 댄서가 되고 싶어 할 때 그 누구도 예전만큼 반대를 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어졌죠. 아이키 씨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아이가 지금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니 저는 그런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꿈을 위해서 지금 이제 도전을 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꿈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저는 근데 한 번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내가 우선 행복해야 돼. 너무 아이가 고맙게도 그거를 이제 더 엄마가 너무 멋있다. 네,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너무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는 또 오픈 인터뷰다 보니까 팬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우와. 아이키가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3가지는 뭔가요? 우선 춤인 것 같아요. 춤. 네. 왜냐면 이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제 춤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춤. 두 번째는 이제 눈. 네. 제가 눈에 또 사실 예전엔 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개슴츠레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춤출 때 또 약간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개슴츠레 또 유혹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눈이 좀 좋아졌고 세 번째는 뭐 좀 뉴스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복근?
아, 복근. 매력 발산을 부탁했는데 매력 발산을 부탁했어요, 시민분께서. 매력 세 가지 뽑으셨으니까.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뭐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 복근에 힘을 주면서 개슴츠레한 눈매로 제가 섹시한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뭐 저희야. 안무를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는 거죠? 네, 임영웅 씨 그 콘서트에 네네.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춤을 췄었어요. 네, 그거를 췄었는데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트로트를 부르시니까 항상 저는 되게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느낌만 들었는데 아 사람이 되게 트렌디하구나. 그 무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 더 저도 팬이 됐어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렇군요.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거 같으세요? 춤추면?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스포츠 댄스 동아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뭐 자이브도 추고 왈츠도 추고 와. 저도 그런 DNA가 좀 있죠. 중간에 다다다다다다 어깨 골반 양손 들고 하고 다시 따따따. 아 오케이. 따라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제가 안 되네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특별한 곳에서 IK 씨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열린 이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출정식에 참석을 했는데 청와대 가이드로 발탁이 되신 거예요. 아, 네네. 어떻게 발탁이 되신 겁니까, 이게? 그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각 분야에 되게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분들을 또 함께 자리에 모아 주셨어요.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홍보하고자 그리고 누구나 좀 올 수 있게 좀 더 친숙한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청와대 방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첫 느낌이 어떻고?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아, 진짜요? 가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도 항상 이제 멀리서만 보다가 들어갔는데 광활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저희가 평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등산하다가 들리시고 네, 산책하러 들리시고 편하게. 네. 한국을 좀 나타낼 때 앞에 K를 다 붙이잖아요. 맞아요. 네. K 청와대. 네, K 청와대. 그래서 그 색감과 그 건물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거를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춤으로써 세상의 편견을 깼다 이런 수식어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깨지 못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라는 주제가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저처럼 엄마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려면 정말 제가 엄마로서 틀을 좀 깨야겠다. 아하. 그런 생각이 오늘 특히 많이 드네요. 아, 엄마로서의 틀을 좀 더 깨보겠다. 네. 아하. 네, 지금까지 춤으로 세상의 편견을 깬 댄서 아이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한낮 더위 속에 소나기와 높은 미세먼지를 염두에 주시면 좋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되겠고요. 거기에 낮 한때 전국에서 오존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 한때 내륙 중심으로 지날 텐데요. 그 양이 적게는 5mm, 많이 오는 곳은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우박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별다른 비 소식 없고요. 금요일쯤 제주도에만 살짝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다음 주는 여름 더위 감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우 화요일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회의하다가 청문회하다가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국회의원. 코인 시세 앞에서 민생이 보였겠습니까? 50조 원 사기 혐의로 외국에서 붙잡힌 코인 업체 대표. 그새 자기 지갑에서 거액의 코인을 빼돌렸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 주인공들 구속되자마자 서로를 공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이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무엇으로도 복구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항변을 보고 있자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황당무계하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